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촘촘하게 다 추정을 한 다음 그것을 일일이 할인하려면 굉장히 귀찮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 발생한 현금 흐름이 아니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추정할 때는 매번의 현금 흐름이 다른 논리로 복잡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규칙성 있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 좀 더 간단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다시 상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수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각각의 수를 보통 A1, A2, A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그 다음 항의 숫자가 앞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곱해서 구해질 때 그런 규칙성이 있을 때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1에다가 곱하기 R이라는 걸 하면 A2가 되고 A2에다가 다시 곱하기 R을 하면 A3가 되고 하는 식이죠. 이때 맨 앞에 값을 우리는 초항이라고 하고요. 보통 A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매번 곱해지는 값을 공비라고 합니다. 보통 R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면 n번째 항의 값은 AR의 n-1승이 된다 하고 어릴 때 배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가진 수열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표현하고요. 수식으로는 방금 설명했듯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N을 위에서 봤던 A나 R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먼저 이 SN에다가 공비를 곱합니다. R을. 그러면은 이 오른쪽 께도 전부 다 R을 곱해줘야 되겠죠. A는 AR이 되고 AR은 AR 제곱이 되고 AR n-1승은 AR의 n승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SN에서 RSN을 빼줍니다. SN 빼기 RSN. 이걸 빼면 SN에 있는 항과 RSN에 있는 항 중에서 같은 것들은 없어지겠죠. 여기 AR이 있고 빼기 AR, AR 제곱이 있고 빼기 AR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은 A하고 그것에서 빼기 AR의 n승만 남는 거죠. 왼편에서 SN을 뽑아내고요. 오른편에서 A를 뽑아낸 다음에 이 1-R로 양변을 나누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SN은 1-R분의 A 1-R의 n승이라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도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요. 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기적으로 계속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현금 흐름은 초항도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 이렇게 이어집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 A1이라는 돈이 영원히 지급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1이 크던 작던 영원한 시간 동안 나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 합한 값 또한 무한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할인이라는 것의 위력이죠. A1이 영원히 지급된다면요. 매번 지급되는 이 A1을 그 시기에 해당하는 할인율로 나누어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걸 한번 다시 떠올려 보죠. 1년 뒤에 받을 A1은 1 플러스 I로 할인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이 I는 그 시장의 일반적인 할인율을 말합니다. 2년 차에 들어오는 A1은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3년 차는 물론 세제곱으로 할인을 해야 되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이 현금 흐름을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이 리미트라는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지속되는 현금 흐름의 합 공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하려고 보니까 방금 앞에서 봤던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떠오릅니다. 이 수식을 자세히 보세요. 초항은 1 플러스 i분의 a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초항 A입니다. 그러면 R은 얼마인가요? 두 번째 항을 가만히 보면 초항에다가 1 플러스 i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그죠? 1 플러스 i가 분모에 하나 더 붙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항을 보면 거기서 다시 1 플러스 i분의 1을 곱했어요. 이게 공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간단하게 초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R 자리에 이걸 넣고 A 자리에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식이 아주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1 플러스 i분의 1인데 이 i는 0보다 큽니다. 그죠? 이자율이 아무리 작아도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괄호 속에 있는 수식을 보면 분자는 1이고 분모는 1보다 조금 큽니다. 그것을 n승,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것을 무한대승을 하면 이 전체가 0이 됩니다. 꺽쇠 괄호 안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이 1이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니까 요거를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분모는 1 플러스 i분의 i가 되고요. 분자는 1 플러스 i분의 a가 됩니다. 이 1 플러스 i가 같으니까 없애주면 i분의 a가 되는 거죠. 결과로서의 식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A1이 영원토록 지급되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의 할인율이 i일 때, 그 미래 현금 흐름인 A1들의 현재 가치 합이 얼마인가? 아주 간단하게 그 연금 A1을 할인율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과정은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결과는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미래 현금 흐름 안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현금 흐름의 합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때 그 현금 흐름의 규칙은 뭐예요? 동일한 A1이 영원토록 지급되는 현금 흐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그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영원히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서의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이때도 매년 다른 성장률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성장률, 평균적인 성장률 하나를 가정을 해서 그만큼 오른다 하고 현금 흐름을 간편하게 추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처음에 A1일 때 앞에서는 1년 뒤의 현금 흐름도 A1이었지만 이번에는 거기다가 1 플러스 G를 곱한 만큼 커지는 거죠. 요게 이제 현금 흐름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기 더 가면 1 플러스 G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지속되는 조금씩 커지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의 현재 가치의 합은 얼마일까? 이 현금 흐름이야말로 가만히 보면 전형적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현금 흐름들 각각의 현재 가치, 이걸 1 플러스 i로 나누고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누고 이건 1 플러스 i의 3승으로 나누고 한 그것들의 현재 가치 또 역시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present value는 미래에 기대되는 이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를 다 구해서 더한 겁니다. 그랬더니 초항은 1 플러스 i분의 a고요. 공비만 좀 달라졌어요. 아까는 1 플러스 i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똑같은 공식인데요. 이때도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 값은 0이 되고 이 꺽쇠가로 하는 전체가 1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미래 현금 흐름의 기대 증가율보다 보통은 할인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분모도 정리를 해주면 공식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1 플러스 i분의 i-g 분의 1 플러스 i분의 a. 각각의 분모가 없어지면 i-g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증가하지 않고 일정할 때는 공식이 그냥 i분의 a였죠. 그거에 비해서 분모에 빼기 g가 붙었습니다. 이제 공식을 떠나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 A1으로 일정하게 기대되는 연금이 하나 있고, 미래의 현금 흐름이 처음에는 A1으로 시작하지만 매년 G%만큼 증가하는 연금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현재 가치가 더 클까요? 당연히 증가하는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수식을 보면 분자는 똑같이 A지만 분모가 얘는 I인데 얘는 I보다 작아요. 증가율만큼 빼줬잖아요. 예. 그래서 증가하는 현금 흐름의 영향이 분모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 공식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 현금 흐름이 마치 아주 다른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 일정한 현금 흐름은 증가율이 제로인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공식에 G에다가 0을 대입하면 바로 이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일정한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은 사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의 특수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등비 수열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초년도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할인율 빼기 증가율로 나눠주면 된다 하는 이 공식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자본환원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apitalization Method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초년도 현금 흐름 하나만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이런 방법을 자본환원법 중에서도 직접환원법이라고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 앞에 direct를 붙여서 Direct Capitalization Method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앞에서 배웠던 현금 흐름 할인법에서와 같이 매기의 현금 흐름을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죠. 먼 미래의 현금 흐름들이 다 초년도 현금 흐름으로부터 일정한 규칙에 의해 추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직접환원법은 현금 흐름 할인법에 비해서 훨씬 간단할 뿐 아니라 미래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